자,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것들이 또, 말하자면 이 시국에 말년에 무슨 뭐 퇴임 여행 간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 이 퇴임 여행 이거 예전에 한번 써먹지 않았나 얘들이? 그러니까 지난번 G7 갔을 때도 그 난리였거든. 근데 그 G7 갖고 들어온 보따리를 보라고. 그렇죠. 이번 호주도 대통령이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바빠. 힘들어 죽겠구나.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말년에게 무슨 고생이야. 지금 나이 60에 말년에 지금 편지 쓰고 계신 분이야, 지금. 펜팔 친구가 하도 변태라서. 근데 지금 바쁜 와중에 하도 오라오라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보따리 차려놓고 잔치상 준비했다 그래서. 네. 자, 여기 관련된 기사를 한번 악영 기사로 읽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12일 호주 국빈 방문 배경과 관련해 이렇게 전했다. 호주는 방역 조치 등 우리 대표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방문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이 호주하고 우리하고의 앞으로 경제 협력 파트너를 비롯한 안보 협력에서 파트너십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 지금 호주가 국경 폐쇄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폐쇄를 단행할 정도로 방역에 엄격한 호주가 심지어 외론이 얘기하는 하루 확진자가 6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산국을 우리나라 지금 불러들이고 정상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 정상이 호주를 방문하는 겁니다. 유일한 거지. 유일한 거. 네. 그래서 호주 총리의 거듭된 초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스콧 모리슨 총리를 6월에 G7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만났을 때부터 호주 방문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와달라고. 계속 예, 예. 와달라고. 바빠서 못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송만이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앞으로 호주의 미래 어떤 국가 산업 재편에 패권을 주고 있다. 그리고 호주가 우리의 최상의 파트너다. 뭐에서 수소 협력 부분 안에서. 그걸 송 작가님께서 먼저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죠. 근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내용을 아직도 모르면서 무슨 관광이나 가는 줄 알고 우리 대통령이 뭐 어디 관광 간다고 아니. 하더라도 어디 여기가 뭐 캥거루 구경 가실 줄 알아? 우리 캄보디아 가갖고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앙코르와트 유적 보수하는 우리 문화재 관리 직원들 현지 나가 있는 한국 직원들 다 방문하셨고 그 모습을 또 그쪽 사람들이 보고 아 이분은 진짜 찐이구나 해갖고 감동했었다는 또 미담을 남기셨던 적이 있는 분이야. 근데 그 이 포털에 어떤 기사가 계속 떠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는 데일리안 진짜 이 기사는 좀 하기 싫은데 제목이 이런 게 계속 떠 있었어요. 아니 데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극우 극우 매체죠. 매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시국에 호주 국빈 방문 비판이 있다가 누가 비판했는데? 누구들이 그래서 누구들이 이 시국에 아. 호주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송작가 TV에서만 일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자 네. 알려드리면 여러분께서 이 시국에 비판이 있다라 그 밑에 댓글로 다시면 돼요. 왜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아 기자야 공부 좀 하려? 모르니? 이러면서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여기에 관련된 방송들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근데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 어떤 분이 우리 애청자시겠죠? 네. 이제 문 대통령 호주 방문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댓글에 송 작가는 알고 있다. 진짜.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직접 올려놓고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오늘 방송 기대하겠다고. 네. 책임감이 큽니다. 네. 자, 일단 수소 협력에 관한 부분은 이미 합의가 끝나 있습니다. 수소 협의가 뭐 어떤 거죠? 쉽게 말해서 호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인구가 늘지 못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은 자연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안 한다 그러는데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오지에다가 사람들을 이주시켜갖고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너무 넓죠. 너무 넓어. 그래서 애초에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섬 하나가 하나의 나라잖아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 해안가를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해요. 가운데는 왜 비어 있냐면 여기가 거의 사막지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면 정말 무궁무진한 땅과 자원이 있는데 거기를 에너지로 개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인프라를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우리가 깔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프라를 까는 것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그렇지. 때문에 그러니까 만 킬로 있는 데다가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한다고 하는 게 그렇지. 의미가 없는 짓거리가 돼버린 거야. 그렇지. 서강대에 박근혜 입학시키려고 서강대 앞에 도로를 포장했대잖아. 진짜? 그때 포장된 거래. 그때부터 학생들이 차를 타고 출퇴근한 거야? 박근혜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는 국토의 전면적인 개발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호주가 제일 강점을 가지는 거는 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그 남극 쪽으로 연결돼 있는 바다 쪽, 거긴 추워서 누가 가라고 해도 안 가거든. 그렇지. 근데 바람이 칼바람. 24시간 4계절 내내 어마어마한 칼바람이 붑니다.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남풍의 원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풍력을 세웠을 때 가장 쉽게 그리고 효율성 높게 돌릴 수 있는 지역이 호주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재생 가능 에너지로 풍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거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에너지 수급량이 줄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쪽보다는 호주 쪽이 바람이 훨씬 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는 누구 뭐 지나다니는 배도 없어요. 네. 남극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남극 가려고 지나다니는 뭐 관광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장을 해칠 염려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쉽게 생산을 하더라도 호주 한 바퀴를 뚝 돌려가지고 송전선을 깔 돈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 발전 비용보다 몇 배가 더 드는 거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석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력 발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정국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갖고 호주는 있는 왜 청정국을 유지해야 하나요? 응? 호주 소도 호주 청정우라고 이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정을 일종의 나라 캐치프레이즈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인 호주가 그러니까 공업화를 시도해볼 방법이 없었던 거지. 화석 연료는 제일 많이 나. 그렇지. 근데 정작 자기 나라에서 소비를 못해. 예. 그래도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소에너지라는 거예요. 즉 청정하면서 그러니까 풍력을 돌리면서 풍력 돌리는 거기서 그 나온 전기 갖고 송전을 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탱크에 실어가지고 실어온다고. 딱 실어갖고 이건 이제 송전이 필요 없잖아. 각 필요로 한 지점에다가 그대로 배달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울산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송 작가님께서 사실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익히 그 G7 2년 전부터 했다. 예전부터 2년 하셨죠. 여기 아마 가장 최근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수소 에너지 차원에서 많이 찾을 것이라는 얘기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 어떤 얘기들 그럼 정상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찾느냐 왜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원하느냐 협력을 원하느냐 이러면서 수소 에너지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셨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그게 그때 들을 때만 해도 뭔가 되게 새로운 얘기다. 그냥 한 부분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아니었어. 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핵심이었네. 다 수소야 지금. 그러니까요. 유럽 애들도. 근데 유럽 애들은 북유럽 쪽 있는 북극 바람 생각하고 있는 거고 호주는 혼자서 남극 바람을 다 쓸 수 있는 거거든. 다 동점이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호주가 필요로 하는 어떤 빈 땅에라도 에너지를 에너지 프레젠테이션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마을을 만들어도 되고 공장을 만들어도 되고 모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산유국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수소를 필요로 해서 수소 경제의 중심에 가지만 지금 있는 수소들이 대부분 그레이 수소란 말이에요. 그레이 수소하고 그린 수소가 그렇죠. 나뉘죠. 그래서 나네요. 그린 뭐죠? 수소는 진짜 태양열이나 이런 풍력을 통해 갖고 태양광. 탄소 발생 없이 수소를 만드는 거고, 지금 석유 수치를 통해서 만드는 부생 수소나 석탄을 가공해 갖고 만드는 수소는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또 배출을 배출을 시키기 하는 때문에 거죠.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한 게 말하자면 그린 수소 생산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그린 수소가 사실상 풍력 안에만 의존돼 있었어. 풍력이나 태양력 안에만.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풍력, 태양력은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번에 가서 논의가 될 부분이지만 엄청난 기술 하나를 또 추가로 개발해 또 놓았잖아. 뭐? 수소 생산에 또 이래가지고. 뭐죠? 이게 비중차 발전이라 그래가지고 비중차 발전. 이 전해막으로 바닷물의 어떤 그 이온의 농도 차를 이용해가지고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면 그 안에서 전기와 수소가 생성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게 실효성이 없었어. 왜 실효성이 없냐면 이게 이제 전극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통과를 시켜가지고 바닷물을 흘려요. 바닷물을 흘리면서 이 바닷물의 염도차, 그러니까 염도에서 있는 이온의 차이를 통해 갖고 이 안에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배터리 원리하고 배터리 생성 원리랑 똑같아. 문제는 이 안에 얼마나 안정적인 농도와 압력으로 그 물을 밀어넣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그냥 물에 전기 이렇게 극 달린 거 찡 넣는다고 그렇지. 생산되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 생각하면 이렇게 침봉으로 네, 된 이렇게 이게 꽂는 꽂는 건데 거야. 지금은 네. 이거 이제 막을 세워서 넣는 거기 때문에 막 전체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전해질의 차이가 없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 전해질의 이온 농도가 달라질 거잖아. 그렇죠. 그럼 수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컨트롤 해갖고 일정하게 똑같은 유지시켜요. 농도를 유지시켜서 유지시켜줘야 돼. 바닷물을 흘려 넣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거를 펌핑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로 모터를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게 되잖아. 바보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단 말이지. 그게 근데 그렇게 생산해낸 게 그렇게 생산해내니까 생산비보다 이게 나오는 전기가 더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은 있었지만 성공을 못 시켰는데 지금 대한민국 이 에너지 기술원에서 이거를 거의 100배 이상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해낸 거야. 저희 광고 아닌데요? 자연스러운 PPL이라고 요거 네.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PPL인데 무슨 제품인지 모른다.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하면 아까 얘기한 모터로 해갖고 압력하고 이거를 수지를 맞춰둬야 되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다에 꽂아 놓으면 거기서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럼 이건 말 그대로 신봤다 이거잖아요. 이건 거의 무한 에너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혹시 그렇게 됐을 때 바닷속 수중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아무 영향이 없죠. 바닷물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바닷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 주변에 사는 생물들을 뭐 피폐화 시킨다거나 생태계를 파괴한다거나 모르지, 걔들은. 이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민감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거대한 바다 중에 자, 이 막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이온의 변화가 있어. 여기서만 발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 발전 시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변화를 못 느낀다니까. 다 똑같아. 막 안에도 막 바깥에도 똑같이 만든 상태에서 전기만 쪽쪽쪽 뽑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최근에 상용화가 됐어요. 대한민국 기술에 의해서. 어디예요, 아니 회사는 얘기를 찍어줘. 아니 지금은 연구 단계니까. 연구 단계라고? 그럼 우리가
나 또 왜 이러니?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돼, 사실은. 아니 우리가 회사를 세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당연히 회사가 세워지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세울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자동차에서 전해막이나 전극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포철이나 포스코 케미컬, SK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건 나중에 밀어놓고 네. 아무튼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만큼 수소 부분 안에서 우리가 최고로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번 국방반전에서 언급했지만 태양열 발전을 하면서 아예 태양열 발전이 아니라 태양열 발전판에 있는 일종의 이제 이게 섬유 우리 뭐라 그러죠? 엽록소. 식물에 있는 엽록소 원리를 응용해 가지고 직접 물에서 바로 수소를 생산해내는 기술도 한화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갖고 친환경적으로 무한대의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한국이 개발하고 실용화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이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런 생각. 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수소 경제에 대한 걸 만들게 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일종의 시범 단지가 필요해. 근데 이 기술은 진짜 친환경의 끝판왕이잖아요. 끝판왕이죠. 그럼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노벨상을 응용과학 하는 부분에 안 주고 순수적으로 주는 순수적으로 그 이제 원리를 발명해낸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어떤 그 물리적인 가치, 특히 한국 사람이 해내는 게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수제비 원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칼국수를 민다고. 우리는 밀대로 막을 만들고 쟤네들은 수제비를 뜯어서 만드는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실용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상상만 하면 3년 안에 실물이 나와요. 대단하다. 송 작가님만 상상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남이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 안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시범 케이스 그리고 대단히 단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려 그래도 국토가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이 없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다른 쪽에 돼 있는 투자들이 많아요. 근데 수소가 호주에서 하게 되면 이 모든 거를 턴키 베이스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스위스가 수소 경제의 어떤 실용화의 중심에 서 있고 현대차가 거기 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호주에서는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그린 수소 생성에서부터 운반, 보관, 이송 그리고 그걸 응용한 전기 산업, 그다음에 차세대 수소 발전 사업까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파트너 국가가 호주가 된다는 거야. 아니 이 얘기가 사실은요 원래 언론의 역할은 이런 것들을 의미를 찾아서 분석해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느 언론에서 그딴 얘기는 1도 안 하고 오늘 뉴스공장에서 잠깐 했는데 이렇게까지 설명 이 이렇게까지는 안 정도 했어. 설명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모르니까. 난 이제 네. 개인이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알고 있는 누구요? 거고. 누구요? 누구? 개인이 형님이 있어. 누구 외계인? 이게는 이제 박 키우고 계신 거고, 개인이 형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네. 아무튼 그래서 수소 협력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방위 협력입니다. 방위 협력. 아마 이제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시면 5조 원대의 레드백 사업 확정을 통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왕이면 오셨을 때, 자,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5조 원입니다. 이 정도면 뭐 한국 방산 그 수출 역사상 최고시라면서요. 하면 쑥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서, 참고로 자주포가 너무, 장갑차가 너무 좋으니 자주포 한 1000문만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좀 생산을 하시면 어떨까요? 뭐 요런 얘기를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뭐 다 들어있어요. 글로벌 공급망, 방산, 경제. 3번이 공급망인데 그 얘기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안 했어요? 네. 이따 할 거야.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레드백, 그 다음에 추가 자주포, 그 다음에 잠수함 얘기가 따라 붙을 거고요. 잠수함. 또 하나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미사일 관련 협력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왜요? 현물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5,000발이 넘어서면서 지금 보관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국가 기밀 아니에요?
이거 잡아가야겠구만 이 사람 지금. 그래서 큰일 날 사람이야. 이게 현무 미사일을 이동시키고 하려 그러면 이제 뭐 발사대나 발사 차량을 해야 되는데 현무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뽑았대? 재고가 차고 넘친다. 1가구 1현무라고. 헐. 오, 정확한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2,000발 배치한다는 현무가 2022년이 안 됐는데 5,000발이 넘게 생산이 돼 있다라고 하는 카드라 통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충격적인 건 FA-21은 당연히 호주도 탐내고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련된 스펙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 야운투 미사일이랑 거의 비슷한 활공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처럼 생긴 게 아니라 약간 그 그러니까 그 순항 미사일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배치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내놨어요. 근데 이 수준이 우리 정부는 마하 5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방산 무기에서 우리가 꺼내놓은 거예요. 차기 우리 이 초고속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주력 미사일로 미사일. 미래 개발할 이러면서. 걸로. 그래서 이건 마하 5다 그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더 빠른 거야? 엔진이 1, 2차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뭐 램제트 엔진이라고 하는데 램 엔진과 네, 아무튼 2차 버너가 있는 엔진이야. 근데 이게 1차 상태에서만 마하 5가 나오는 스펙을 공개를 했다는 거지. 2차는 차마 얘기를 못 그렇지. 하겠어. 다들 충격받을까 봐. 그렇지. 2차를 해버리면 이게 마하 10이 넘어갈 걸로, 와. 9에서 12쯤 갈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 겸손하네. 네. 근데 이건 미국도 아직 개발을 못했어요. 실용화 배치에 대한 개발을 못했어. 근데 얼마 전에 중국도 우리 초극 음속 그렇죠. 활공체 미사일 개발했어라고 얘기 막 그리고 자랑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초활공 상태에서 또 다시 탄두 분리나 재발사체를 또 쏠 수 있어 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을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실용화는 안 됐거든. 그러니까 사실 현존하는 실전 배치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러시아 야운트가 거의 유일한데, 물론 인도가 흉내내고 있지만 인도 거는 진짜로 마하 500개 안 나와. 근데 인도는 아직 멀었어. 이번에 우리나라가 램 스크램젯 엔진을 공개를 했는데 1차 연소 상태에서 마하 5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거 마하 10, 최소 12짜리구나 이러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배치가 언제다? 2025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실물이 있는 것 같다. 그거랑 똑같네. 이미 실험을 했다. 실제로 발사 실험을 완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거죠. 오늘 미사일 사거리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그거 풀어주자마자 바로 슬그머니 그거 넘어서는 거 만들어. 사실 이게 만들어져서 실전 배치가 된다 그러면요, 사실상 우리나라를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없을 뿐더러 전 세계에서 이 미사일을 탐낼 겁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이 가장 필요한 국가는 사실상 호주예요. 호주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큰 데다가 다 뚫려 있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구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시스템 자체는 불가능하고 보복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 되거든. 그래서 그 보복할 수 있는 전력 중에 최상위 단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초음속 순항 미사일인데, 지금 한국한테 다 맡겼잖아. 일단 장갑차 맡겼고 자주포 들여올 거고, K9. 거기다가 이제 잠수함까지 협력을 해야 돼요. 핵잠수함 만드는 거 미국에서 안 만들어줍니다. 대시간 안에 우리나라하고 협력해갖고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실용화를 했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한 번만 밀어주세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호주 외무장관하고 국방장관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겠네, 그러면. 그렇죠. 아마 그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걸 우리도 어디다 내놓기 아까운 기술이거든요. 미국도 못 해갖고, 진짜? 니들 그걸 했어? 어떻게 조금 설계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아니, 너 하는 거 봐서 이러고 있는 입장에서 호주가 우리한테 이거를 요구를 하게 된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내놔야 될 거죠. 뭐 기사를 보니까 다른 기사 보니까 호주 자주포 획득 사업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단독 공급업체로 그렇죠. 선정이 돼서 계약을 마무리 중이고, 그 다음에 레드백 관련해서는 차세대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 이제 독일하고 우리하고 최종 경합 중인데 끝났어요, 거기는. 대통령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독일 거를 선택하겠어? 불러놓고? 예. 아니, 이미 뭐 안 한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자주포 사업 자체를 우리한테 단독으로 맡긴 것도 앞에 장갑차는 기본 빵이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앞으로 미사일 협력 관련된 부분, 잠수함 협력 관련 부분만 나온다 그러면 우리 방산산업 규모가 호주 하나만 갖고 그냥 1년 내 돌려도 얘네 요구량을 다 못 맞춰줄 겁니다. 레드백은 장갑차입니다. 장갑차.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싣고 움직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갑차 수준에 미국에서도 이거를 3,000대를 수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50도 500대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뭐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현존하는 모든 보병들을 이제 500m 이상은 무조건 차 타는 걸로. 그러니까 보병 이동 장갑차에 거기에 자주포에 탱크가 함께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행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군인들은. 야. 발에 물집 안 잡히는 거야? 물집 안 잡히는 거고. 완전 군장하고 잘못하면 해군 안 살찔 한다? 수 있어. 진짜? 그래서 다이어트 차원에서 구보를 시켜야지. 야, 네. 아니 완전 군장해가지고 그 발에 물집 잡혀가면서 40km 행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난 잘 알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또 산악지대가 많아갖고 맞아요. 그 네. 고생을 많이 시키잖아요. 대고생. 그리고 막 그 몇 박 며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산에서 야전삽으로 그 파가지고 거기서 자고 나 어떻게 이렇게 나 군대 갔다 왔나 봐. 그러게. 그래서 보병 장갑차 이번에 전부 다 부대 안에 배치하고요.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11,000대에 달하는 전략 수송 차량 전부 새 계열로 개비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장병들 전부 다 개인 컴퓨터 씌워가지고 미래 솔저로 변환시키는 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이래저래 안보 협력 부분 안에서 호주가 야 실력은 미국보다 한국이나 미국 애들 이 양떼기로 때리는 거고 늘 우리 뒤통수 치는데 이제 방산협력은 한국만 있어도 되겠다. 비행기부터 잠수함 미사일까지 안 되는 게 없잖아 지금. 게다가 우리는 저희 언제까지 될까요? 라고 하는데 돼요. 일단 입금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납기를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어겨본 적이 없겠죠. 아니 그 지켜본 앞에, 적이 없습니다. 그 앞서서 내가 6월 달에 줄게 해놓고 꼭 3월 달에 갖다 주는. 맞아. 네, 늘 조기 배달로 배달의 민족의 어떤 특징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야. 맞아. 다른 나라는 일단 계약을 해놓고 맞아. 납기를 세월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번에 단가가 좀 올랐는데 이거 옵션이 하나 더 붙었는데 뭐 이런 건데 맞아요. 우리는 즉석에서 옵션까지 바로바로 교체해 주면서 심지어 이번 호주 들어가는 레드백에는 레이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에다가 자동 기관총 시스템까지 추가로 옵션으로 붙었어요. 세계 최첨단 장갑차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변화를 보여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가 특히나 중국하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기댈 게 많을 거라는 거죠. 호주 레드백만 한 최대 12조 원 정도. 그러니까 5조 원이 1차 인도분이고요. 거기에 지원 차량이나 2차 관련된 인도분, 그다음에 부속과 뭐 소모품까지 합쳐놓게 되면 레드백 하나 팔아서 11조에서 12조가 뚝 떨어지는 거죠. 될 수 있다고 예상이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련해서는 우리 요소수 문제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호주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줄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소수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좀 하고 넘어갈게. 우리나라가 요소수 생산 기술 특허를 갖고 있었더라고. 이거를 중국한테 임대를 해줬더만.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요소수 공장들이 한국 기술을 일부 받아다가 뭐 공해 저감이라든지 생산 효율 높이는데 쓰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조용하게
요소수 생산 기술 중국 이전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제 니들 기술로 해봐 이제. 그런 건 아주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소리 소문. 해야죠. 왜냐면 당하긴 당했어도 중국이 아프지만 항의를 못 하거든. 이미 지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쇠구슬 돌려서 암모니아 생산하는 기술 이거 이제 상용화되면 대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국뽕반점이야. 뭐 이것도 다 주고 중국에만 안 주면 중국은 이 화학 암모니아 원료 생산 이거를 전 세계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가 이 시장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국제 시장 자체가. 우리가 확 다 뺏어버릴까 보다. 우리는 휴대용으로 줘요. 사이즈에 맞춰서. 생산 용량에 맞춰서 생산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를 건드렸다는 거지 지들이. 얘기가 좀 엇나갔는데 아무튼 공급선에 대한 얘기는 왜 필요하냐면 이걸 이제 G7 이후에 나온 거예요. 바이든이 아무래도 중국하고 계속해서 공급선 유지가 찜찜하니까 우리나라하고 공급선 관련된 생산 작업을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 한국을 거대한 개선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중국 유통되는 물건들을 전부 다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고 세계의 시장은 미국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호주, 미국 뭐 이런 애들 다 손잡고 세계의 공장을 한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공급하는 딜러를 미국이 하겠다는 그렇지. 거야. 내가 팔아줄 테니까 만들어 일단. 니들이 만들기만 하면 내가 어디든 가고 강매를 하든 물물 교환을 해오든 다 팔아줄 테니까 니들은 나를 믿고 만들. 대신 딴 놈 주면 안 된다. 이 물건은 내가 결정해서 나눠줄 거야. 그래서 나는 중국 애들 배고프고 힘들 때는 중국은 절대로 안 줄 거야. 중국이랑 친한 나라는 우리 물건 안 줘. 이런 방식으로 공급권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허허 그러지 마시고 사이좋게 나누시지요 라고 우리는 굳이 우리가 나서가지고 피 묻혀가면서 중국 떼찌떼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이 물건을 안 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얘기 잘 알았어, 해볼게. 내가 몰래 줄 테니까 이거 우리 위험 부담률 있거든. 요거는 돈을 좀 더 줘야 되겠어? 라고 뒷구멍으로 빼도 되는 거고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우리는 양쪽에 있는 무역 기구를 다 참가해 있으면서 공급망에 대한 확실한 주도권을 미국하고 이어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 꼭 필요한 원자재가 호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막 꿈에 부풀어서 막 이런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영업부장인 미국이 나 공장 바꾸려고요. 호주야, 우리 딴 공장 알아볼래? 손잡고 가버리면 한국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또는 외론이 그런 식의 부분을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미국 의존도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때리듯이 한국 때리면 너 어떡할 거냐라는 식으로 그거 다 버려놓은 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거기에 대비해서 해결책도 같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만 이러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달라는 만큼 주지 지가 팔아오겠다는데 그 이외에 모든 다른 국가들하고도 FTA를 따로따로 다 맺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든 무역 협정 안에 한국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미국이 개긴다라고 하면 미국을 제껴놓고 다른 데랑 거래하면 됩니다. 왜? 우리 무역 비중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까지도 30%를 안 넘어요.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선제적으로 그래서 돼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투표를 잘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은 니네 영업부장이잖아. 호주 니네 원자료 되는 애들이잖아. 그치? 그럼 각자 본분에 충실하면 돼. 월권행위 하려고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한미관계 그 다음에 한호주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급 측의 중심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상 호주의 그 원자재를 사주던 40% 50%가 중국이었었단 말이야. 중국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이 호주의 원자재를 써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이게 안 되면 호주가 망하는 거야, 거꾸로. 근데 우리한테는 큰 소리 쳐볼 만한 아주 친한 파트너, 가까운 땅의 파트너가 있으니 이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철광석이나 석탄, 주로 이제 그게 그 호주의 주 상품이니까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매장량을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 약간 확인 안 된 안 까본 복권 같은 거고, 호주는 다 까고 있는 거야. 나 이만큼 있어라고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치. 장기적으로 저희 걸 갖다 쓰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10년 동안 중국보다 반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북한이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유지의 변화에 따른 제일 목이 타는 사람은 호주예요, 호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인데 제발 좀 와달라고. 제발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갔잖아. 그러면 제대로 창을 차려놔야 될 거 아니야. 선물을 제대로 보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마 뉴욕 규모나 경제 효과를 따져보면 지금 G7이 진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즉각적이에요. 호주는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 우리나라밖에 없죠 사실. 네, 현재로서는. 자,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호주가 중국이나 동아시아를 제끼고 우리나라의 3대 교육국으로 1, 2년에 갑자기 훅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방호주를 통해서, 호주 방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호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이래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너무 팔고 싶은 거지. 더 팔고 싶어. 왜냐면 더 격렬하게 팔고 싶다. 그렇지. 지금도 많이 팔고 있지만. 거기다 안 팔면 팔 공장이 없어. 한국이 안 사주면 팔 공장이 없는데 한국 바로 윗동네에 엄청난 자원을 가진 국가랑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입장을 보니까 지금이라도 덤핑을 치더라도 장기 고객으로 한국을 묶어야 된다는 생각을 호주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런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뭐 히토류 이런 게 이제 많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하기도 좋다. 네. 그리고 호주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점진적으로 언제까지 소하고 양털만 벗겨갖고 팔 거야. 점진적으로 소를 너무 많이 팔잖아요. 양털도 너무 많이 벗겨요. 그렇지. 아무튼 그걸로 해갖고 하고 있는데 단가 안 맞거든. 이제 앞으로 호주에 이민자들도 많이 받고 국가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좀 하려고 하면 이제 낙농국과 이 어떤 그 관광국가로 벌어들이는 자원을 팔아서 벌어들인 차원에서 자기들도 공업국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 그러면 그동안 청정국으로 누려왔던 호주가 또 오염되는 거 아니냐. 한국이 가면 다르지. 왜?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할 거고 호주가 이제 앞으로 제철소를 세워갖고 철강 제품 직접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철 1톤하고 철 만들기 위한 석탄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생산 철 1톤하고 이산화탄소 1톤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소 배출 없이 철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로를 완성한 국가가 어디예요? 또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앞으로 포스코가 짓는 고로는 탄소 배출을 1도 안 해요. 그러면서 철강을 만들어낸다고. 근데 진짜 참 우리가 처음에는 약간 자조적으로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그랬는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는데 사실 호주가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권 때 우리나라를 보던 때하고 지금 격세지감이 엄청나게 느껴질 그때는 정도로 도도하게 우리 깔보고 봤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사람, 그 대통령이 잘했어?
기업들이 잘했지? 아니요. 그럼 그전에는 왜 안 했는데, 걔들이? 이명박 때는 왜 안 됐을까? 왜 포스코가 그런 기술 개발 안 하고, 무슨, 자원 외교 한다고 쓸데없이 콩고에 광산 사러 가고 그랬을까? 아니 왜 뒷돈 주느라고 돈 쓸 데가 많았잖아요 다른데 뭐 K 미르 재단도 돈을 내야 되고 말도 사줘야 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믿을 수 있는 미래를 확정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돼야 경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외국에서도 거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기업만 잘한다고 만들어 주는 거 아니거든. 이재용이 나가갖고 모더나랑 계약해 오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이거 하니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재용하고 저 최태원이 또 외국에 나가요. 그러면 이재용을 어떻게 쓰느냐 쉴 수가 없다. 너무 바빠 죽겠는데 쉴 수가 없어. 이렇게 써줘요 기사를.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면 권하는 언론이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면 아이고, 이 시국에 나가고 나간다. 있네.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론들 보다가 진짜 송작가 TV만 보면 저는 스트레스를 막 날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집중을 하느라고 지금 좋아요를 안 누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언제 제가 늘었어 이제 스킬이. 댓글을 자연스러운데? 보니까 이게 집중하느라 늦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화면을 조금 내려보시면 손가락 모양 이런 모양이 있어요. 최고.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기초부터 가르치는데? 혹시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다녀오시게 되면 이거를 성과 발표를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급 성과를 거둬갖고 오는 대통령이 되실 거예요. 호주 안에. 사실은 그러면- 이런 설명들은 언론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대통령이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국민들한테. 그 언론이 안 하면 청와대가 대충 이런 거 브리핑 좀 해주면 좋겠어. 중요한 건 브리핑을 해도 안 받아 써주잖아요. 맞아요. 그럼 청와대가 직접 국민들한테 1대1로 톡을 해갖고 알려줘야지 카카오톡으로. 저것들은 가짜 뉴스를 카카오톡으로 저렇게 돌리는데 오. 국가가 왜 그걸 못해?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도 직접적으로 톡에다가 직접 국민 신민고 아니면 뭐 청와대 동정 이런 것들을 날릴 수 있게끔 아주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게요. 아니 받는 거 수신하는 건 본인이 선택하면 되잖아. 나 친구 맺고 싶은데? 친추. 만약 그거 하게 되면 송출 담당은 송작가 TV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오. 네. 안 돼. 이분 잠 안 자고 뭔가를 할 거야. 안 돼. 자, 아무튼 네, 호주 넘어갑시다, 이제. 방문 네. 그렇게 폄하하는 놈들이 외구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아무 성과도 안 써준다. 그렇기 때문에 송 작가가 미리 맛배기만 보여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다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진짜 이런 분이 전용기 타고 호주 가시면 비단 보따리 싸 짊어지고 오신다는 그 좋은 오빠예요. 호주 가신 우리 오빠, 문 오빠, 화이팅! 오빠 생각나네요. 네. 제목이 오빠 생각 아닌가? 맞아요. 네.